관중 사망 사고로 폐쇄됐던 창원 NC파크가 2달여 만인 오는 30일 재개장을 결정하면서 야구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단이 오늘부터 유료 회원 대상 우선 티켓 예매를 시작했고 초토화됐던 지역 상권도 손님 맞을 채비에 다시 나서면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첫 소식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다음 달까지 울산 문수야구장을 사용하려던 NC 다이노스가 오는 30일 창원 NC파크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선수단 운영은 물론 홈 경기 재개를 열망한 지역 상권과 야구 팬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열릴 홈 경기 티켓 판매를 시작했고 내일부터 일반 예매도 실시합니다. 원래 경기의 예매는 일반 예매는 경기 6일 전 진행이 되지만 저희 창원 NC파크 재개장이 5월 23일 금요일 발표가 나면서 일정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관중 사망 사고 이후 팀이 2달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원정 응원을 다녔던 팬들이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또 모처럼 또 열린 홈 경기에서 이제 직관을 이제 또 하러 가기로 했는데 무난하게 그냥 저희 NC 다이노스 이제 승리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NC파크 폐쇄 조치로 초토화됐던 야구장 근처 상권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쌓였던 재고를 정리하고 각종 홈 경기 이벤트들을 점검하는 등 손님들을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손님분들도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상인분들도 힘들다 하셨는데도 그래도 오래 참아오셨으니까는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유니폼과 각종 굿즈들을 판매하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도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홈 경기 재개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야구가 흥행하면서 관련 유니폼이나 굿즈 상품들이 소비가 아주 커졌는데 오픈 직후부터 고객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NC 다이노스는 오는 30일 홈 경기 재개에 앞서 오는 27일과 28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2군 경기를 창원 NC파크에서 치르며 구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정부가 전국 의대생의 40%를 유급하기로 하면서 24, 25, 26학번이 함께 수업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현실화됐습니다.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란 의료 불균형이 불러온 나비 효과다 보니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대학의 유급 대상 의대생은 19,000여 명 가운데 42%인 8,300여 명입니다. 여기엔 지역 의대생들도 대다수가 포함되면서 24학번과 25학번, 내년 입학하는 26학번까지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까지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대학병원 위주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동네 의원급인 1차 의료를 강화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주 가는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면 아프든 안 아프든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병원과 협진하다 보니 병원 쇼핑 같은 과잉 진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 수가를 재배분하는 형식이라 환자 부담도 없고 약물 오남용 위험도 줄어듭니다. 환자가 병을 앓기 전부터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의사에게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제 병이 왔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내에선 제주도의 첫 도입이 준비됐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1차 의료 중심인 주치 시범사학 같은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을 찾는 현실. 기형적 의료 구조를 바꾸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됐던 서부산 자율형 공립고가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지 매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시기 추진된 금융자사고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 금융자사고는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부산 자율형 공립고는 현재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립고보다 싼 학비로 다양한 수업을 배울 수 있어 자율형 공립고는 큰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서부산 자율형 공립고가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이 실패하며 울창한 숲만 여전히 우거져 있습니다. 땅 소유주인 한 건설사가 지난해 10월 마음을 바꿔 부지 매각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부지 같은 경우도 기존 알아보는 데가 법인 소유다 보니 부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치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이제 공감을 한 상태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갑자기 축구장 10개 정도에 이르는 넓은 대체 부지를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지를 구한다 해도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부지 매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은 쓰지도 못하고 반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환경평가 다 받고 학교 용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조성된 상태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했을 때만 해도 한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학교 용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무엇보다 당시 학교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과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으로 동력을 잃은 게 뼈아픕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 추진된 금융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에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하윤광입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부산 다대동 화손대 바위에서 70대 남성 A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A씨를 구조한 부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쯤에는 경남 함안군 칠북면의 한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공장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49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살 때 가족과 헤어진 40대 여성이 경찰의 유전자 분석 도움을 받아 45년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981년 가족을 잃어버린 여성이 지난 2009년 먼저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고 이후 여동생을 찾던 오빠가 경찰 상담 뒤 지난 2023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최근 남매 사이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유전자 등록 제도를 시행해 실종 아동의 가족 찾기를 돕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부산 지역 선상투표 신고자는 797명, 경남은 294명이며 선상투표를 신청했지만 오늘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거인은 승선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다음 달 선거 당일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